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취준생이었던 나는 좁은 취업문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보잘것없는 스펙을 쌓느라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었다. 계속된 정신적 압박은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 결국 과로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열심인 것도 좋지만 젊은 놈이 픽픽 쓰러지기나 하고 이러다 병원 신세 지면 젊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나를 다그치셨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축 처진 내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셨는지 취업 생각 같은 거 싹 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라며 본인 지갑에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주셨다. 좋게도 수십만 원이 넘는 돈을 내어주신 아버지 덕분에 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여행을 간다는 기대감만으로 단숨에 몸과 마음에 활력이 돌았다. 곧장 노트북을 열어 여행 계획을 짰고 속초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여자친구와는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었다. 수많은 선택지 중 속초로 결정했던 이유가 있었다.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강원도 속초와 주변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속초는 포켓몬의 성지로 우뚝 섰었다. 포켓몬을 잡겠다는 이들이 전국에서 속초로 몰려들면서 속초행 버스가 매진되고 발빠른 여행사에서는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 여행 상품도 내놓았었다. 원래도 유명 관광지였지만 그 당시 속초는 굉장히 핫한 여행지였다. 여자친구와 나는 그 포켓몬고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바다에 있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가 바로 붙어있는 펜션보다는 바다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한 한 복층 펜션을 예약했다. 아버지 차를 빌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동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모든 게 수월했다. 출발 당일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는 4시간을 운전해 예약한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에서 짐을 푼 우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바닷가에서 실컷 놀고 돌아오면서 장을 보자고 얘기를 하고 곧장 속초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바다 풍경을 보거나 물놀이 하는 사람들보다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서성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광경이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그 게임을 해본 건 아니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다. 옆에서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만 해도 재밌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서성거리기를 반복했고 핸드폰을 보면서 와, 대박, 전설 포켓몬이다, 못 잡았다, 이런 감탄사와 푸념이 들렸다. 근처 카페나 식당들은 전설 포켓몬이 나오는 곳이라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호객행위를 했다. 아무튼 오랜만에 바닷가에 온 우리 커플은 사람 구경도 실컷 하고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한창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됐다. 배가 고파진 우리는 바비큐 거리를 준비하러 마트로 향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뒤 주인 아저씨께 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펜션에는 따로 공용 바베큐장도 있었지만 원하면 개인 테라스에서도 바베큐가 가능했다. 난 여자친구랑 오붓하게 둘이 먹기 위해 테라스에 불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요금을 드렸다. 당시 펜션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방에서 테라스로 나오면 옆 호실, 옆옆 호실 테라스가 쭉 보였다. 우리가 테라스에서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옆 테라스에서도 고기를 굽고 있었다. 거기는 여자만 3명이었다.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던 중 옆 호실 사람들이랑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아, 그냥 옆에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정도로 넘기고 각자의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여름이라 해도 길어 8시가 되어서야 좀 어둑어둑해졌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고기도 익어가고 나랑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한창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우리가 있던 층이 2층인가 3층인가 그랬다. 테라스 아래로는 민가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시골길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간간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겠거니 혼자 생각했다.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이 계속 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만히 그쪽을 보니 2~3명의 한정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그깟 포켓몬이 뭐라고 저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냐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여기 투숙객이거나 주민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포켓몬고를 하는 거였으면 손에 폰을 들고 있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랬다. 그 사람들은 폰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투숙객이나 주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랄까 초점 없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그때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당시 나는 테라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여자친구와 옆 호실 테라스가 동시에 보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는데 옆 테라스의 세 여자 중 하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날 계속 째려보고 있었다. 이게 잠깐 마주치는 눈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쳐다봤다. 눈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기에 잠깐 눈을 마주치고 곧장 눈길을 피했다. 여러모로 불편해져서 테라스에서의 식사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옆 테라스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 여자는 날 째려보고 있었다. 그쯤 되니 나도 슬슬 짜증이 나서 속으로 욕을 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새벽 무렵까지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여자친구는 곧 잠들었고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몰래 테라스로 나왔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난간에 기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밖을 내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까 기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는 불안감이 확 느껴졌다. 진짜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 찰나 옆 호실 테라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나를 째려봤던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나왔다. 괜히 엮이기 싫어 모르는 척 앞만 보고 담배만 피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지금 저거 보이시죠? 예? 저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식사를 하다 나와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본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속인이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내가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건강관리 같은 거 안 되고 있으면 필히 건강 챙기라고 얘기해줬다. 그때까지도 나는 눈앞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면 여자친구도 같이 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제가 건강관리가 안 되는 건 맞는데 제 여자친구도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주변 사람 영향을 받는 거다. 항상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건강 단단히 챙겨라. 그 말만 남기고 담배를 끄고서는 그 여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나 때문에 여자친구까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덕분인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상한 걸 보거나 한 적은 없었다. 다만 기가 허해져서 헛것을 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다. 또한 그럴 때 보이는 것들이 마냥 허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속초여행에서 있었던 일은 이후 나에게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